자,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론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어휘 부분부터 들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휘 영역을 학습하실 때는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최근에는요, 어휘 부분이 바로 뭐 표준어와 방언, 국어문화 이런 영역하고도 이렇게 맞물려서 자주 나오니까요. 반드시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얘가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언어의 의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의미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진짜 어떤 의미로 나뉘어지는지를 구분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심적 의미를 보면 다이어 의미들 중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중심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변적 의미를 보면 다이어의 중심 의미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막 확장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또는 뭐 문맥에 따라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걸리는 어휘의 종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다이어라는 아이가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이어 말고도 다이어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실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어휘의 종류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 아이들을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다이어와 동음이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다이어는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경우, 자, 요 하나만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녀석을 다이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동음이의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소리는 분명히 똑같아요. 자, 소리가 소리는 똑같은데, 자, 뭐가 다를까요? 그쵸? 뜻이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자, 요거는 사람의 그런 손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이 확장되거나 또는 그런 중심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손님이라던가, 이런 들른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쵸? 자, 동음이의어. 자, 요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살펴봤고, 이 아이들의 옆에 보면 바로 요렇게 사전에 보면 번호가 다른 게 있어요. 자, 요 녀석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어깨 번호라고 얘기해요. 즉, 사전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깨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 그럼 이 녀석들의 관계는 동음이의어구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단어, 즉 두 개 이상의 단어를 비교할 땐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단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될 때 우리는 바로 다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뜻으로 나와 있는 게 중심적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다 주변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자, 사전에 대한 이런 정보가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뭔가 변화를, 사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 중에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분명히 손1에 해당하는 이 아이는 그 전까지 사전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이어였어요. 그런데 언중들이 사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뜻을.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진행하면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없애버리고, 자, 요 하나의 단어의 뜻만 넣어놨어요. 자, 그럴 경우에 걔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단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요, 사전과 연관지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주변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이어다. 그러면은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자, 어휘의 의미 관계에서요. 반이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반이어가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 자, 사전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전에 있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문맥적 의미는요, 그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자, 이제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는 뭐 다이어적 관계를 볼 수 있겠고요. 자, 대부분 얘네들이 쓰일 때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객관적 정보를 다루는 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자, 함축하면 우리 떠오르는 분야가 있지요. 자, 영역이 있지요. 바로 문학 영역인데요. 바로 문학적인 글에서 의미를 내포하는 그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2절에 보면 의미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 의미의 변화하면은요, 우리 언어의 특성 중에 크게 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 뭐 체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바로 역사성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자, 최근에는 이런 언어의 특성이 주축
주춤하긴 한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국어 문화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의미의 변화의 원인을 보면요. 언어적 원인이라 그래서 자,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면 비슷해지잖아요. 단어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인접해서 아이들이 만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변화되더라. 자, 예를 들면 주책 없어 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또는 어떨 때는 주책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책이다도 이제 표준어로 인정을 해줬죠. 자, 그 이유가 뭔고 봤더니 주책이라고 하면 실제로는요.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이요. 그래서 주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지만 없다 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얘가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린 거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주책이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는 안 돼 있지만 올림말로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표준어로 인정이 됐고요. 자, 주책 맞다, 주책스럽다 또한 표준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찮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공교롭다, 우연하다라고 쓰면 될 것을 자, 이 녀석이 부정적인 아이와 만나면서 똑같이 뭘 유지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우연이라는 뜻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언어적 의미를 갖는 언어적 원인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역사적 원인.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단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단어를 만드는 그 소재라던가 그 속성들이 변하는 경우가 있지요. 자, 예를 들면 지갑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종이로 만들었죠. 그래서 종이지자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가죽이나 천이나 뭐 다양하게 늘어났지요. 자, 바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원인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 단어가 특수 집단에 쓰이기도 하고 자,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의미의 특수화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 의미의 특수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하면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인데 자, 이게 종교적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뭐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그냥 시험이에요. exam인데 문제는 저거죠. 그쵸?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자, 종교적인 실현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바로 의미의 일반화를 겪는 단어들이에요. 바로 공양, 대장, 안타.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언어가 변하기도 하더라. 의미가. 자, 그래서 완곡어나 비유적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안 이 아이들의 의미가 변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이제 의미 변화의 유형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의미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역이 넓어졌어, 좁아졌어. 자,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대상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면 되는데요. 이제 의미의 이동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자, 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훈민정음 서문에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다. 자, 그렇게 이해를 과거에는 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우리가 쓸 때는 나이가 어리다, 영하다,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자, 어여삐 여겨 하면은 실제로 훈민정음 서문에서는 불쌍히 여겨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쁘다, 어여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죠.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이제 죄인을 석방한다 그런 의미였다면 최근에 방송하면은 전파를 갖다 내보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유어 부분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사전적 의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사전적 문맥적 의미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구별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어떤 뜻을 가진 아이가 비유적으로 쓰였을 때는 그 사전적 의미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경향은요, 특히나 이렇게 용언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형이 있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의 기본형까지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 처음에 봤더니 사전적 의미. 자, 간역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가장자리, 둘레라는 뜻인데요. 자, 얘와 비슷한 단어로 최근에 기출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언저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 언저리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가장자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신체 일부 기관과 관련 있는 시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눈하고 입술 요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정도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까탈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죠. 자, 까탈, 방해, 트지. 그래서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뭐 가탈스럽다. 자, 같은 의미를 가진 아이죠. 자, 그 다음 방해하거나 뭐 트집 잡아서 까다롭게 구는 거. 자, 그 다음 갈무리. 자, 갈무리는 표준어와 방언에서 방언인 것처럼 항상 등장하는 그런 아이죠. 자,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뜻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을 처리해서 마무리하는 것 자체를 갈무리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객적다 하면은 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그래서 어디서 객적은 소리야? 자, 이럴 때 쓸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결단이란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리 그냥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망가뜨렸을 때, 손 쓸 수 없게 했을 때도 쓰지만, 자, 실제로 이번의 뜻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살림이 망해서 막 거덜난 상태 있지요. 살림이 결단 났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아래쪽에 보면 지금 한자어에 결단이 나와 있지요. 자, 소리는 같아요. 표기는 달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의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귓전. 자, 귓바퀴의 가장자리, 길섭, 길의 가장자리. 자, 예전에 가장자리의 의미 가진 단어들끼리 묶이지 않은 것. 자, 가장자리의 의미가 없는 것.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자, 깜냥이라는 단어, 스스로 일을 헤아리거나 스스로 능력을 갖다가 헤아리는 그런 걸 깜냥이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 이제 표기에 주의하셔야 될 디귿에 보시면 단출하다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단출하다 이렇게 쓰기 쉬운데, 자, 발음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단출하라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식구가 굉장히 적어서 뭐 홀가분하다. 자,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더라. 아, 단출하게 떠나.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니?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달포하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자, 해포라고 하면 한 해가 조금 이렇게 넘는 기간을 얘기하지요. 자, 둔덕이라고 해서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그런 언덕진 곳을 얘기하고요. 자, 들만은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자, 그 다음에 이제 딴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약속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면 딴전을 부리는 걸 우린 딴죽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으신가요? 그쵸? 바로 딴지라는 단어가 한번 떠오르시는 분들께서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의미가 좀 달라요. 딴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해의 의미, 회방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딴지를 걸다, 딴지를 놓다, 그 다음에 딴죽은 치다. 자, 요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의미를 조금 구분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의미 구분이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미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말미하면 여유를 얘기하고요. 자, 맞잡이다. 자, 동의어로 맞들이란 단어가 있지요. 자, 굉장히 대등한 분량이거나 또는 사람으로 따지면 힘이 비슷한 두 사람을 맞잡이, 맞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맞춤 되게 귀여운 단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상황 자체는 그렇진 않아요. 둘이 막 이렇게 뭔가가 어긋나요. 사실 확인이. 그러면은 제3자 데려다 놓고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얘기하죠. 자, 정말 이렇게 물음 맞추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읍에 보면 벼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도 동의어지요. 자, 근데 뭔가 마음속으로 단단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자, 요럴 때 벼르다. 그 다음에 일정한 몫으로 벼르다. 나누다 할 때.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제 활용에서도 나오겠지만, 활용 형태를 잠깐 보고 갈까 해요. 자, 여기에다 그냥 쓸게요. 자, 벼르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활용할 때 우리는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얘기를 할 때는 실은 자음의 어미가 결합됐을 때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모음의 어미가 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요 녀석 갖고 해볼게요. 자, 벼르 플러스 자, 요렇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내가 아주 너 단단히 벼르고 있어. 자, 바로 자, 별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활용해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치요? 바로 요 르를 따서 르 불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뻑이다 하면은 굉장히 얄미울 정도로 막 우쭐대는 거 있죠. 자, 그럴 때 뻑이다라고 하죠. 자, 이제 수업 부분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 자, 사달. 아이고, 결국 사달이 났구만. 사고가 났어. 탈 났어. 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자, 한자어의 사단을 보면 얘는 사건의 단서,
실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딜 볼 거냐면요. 손방이라는 단어를 좀 볼게요. 아유, 그냥 그 사람은 살림에 아주 손방이야.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를 얘기하고요. 자, 손살에, 자,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손살에 할 때 레에 표기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솔다 하면은요, 귀가 아픈 건데 아주 귀찮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 말은 내가 아주 귀가 솔게 들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송아리 하면 꽃이나 열매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신 애들을 세는 단위가 되겠고요. 자, 최근에요, 부사어, 순우리말 부사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부사어가 나오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숙제 하면은 그도 이제 숙제 착실한 생활을 해. 자, 아주 순박하고 진실하게. 원래는 완전히 정말 좀 놀았는데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다가 말 것이라면 숙제. 자,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그렇죠. 아야, 차라리 처음부터.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싹수 하면은 제가 지금 발음은 된 소리로 했지만 실제 표기는 수로 해야 되지요. 뭐 앞으로 잘 될 걸 가망성이나 또는 그런 낌새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응을 좀 볼게요. 자, 아귀 하면은 우리 관용구로 뭐가 많이 쓰이나요? 아귀가 잘 맞아 라고 해서 뭔가 앞뒤가 빈틈없이 잘 돌아간다, 또는 뭐 사물이 이렇게 이가 잘 맞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귀 자체는 사물의 갈라진 부분, 그런데 걔네가 맞았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오라지도 부사어에 주의하셔야 되죠. 주머니엔 에오라지, 동전 두니뿐이야 겨우. 자, 그 다음 에오라지, 자식을 위하는 부모 마음 오로지라는 이런 부사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수리 같은 경우에도요, 표준어 방언 문제로 자주 등장을 했었죠. 바로 물건값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또는 뭐 일정한 수량이 차고 나서 막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도 남는 그런 수량들을 우수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 너무 의문해 하면은 겉으로는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속으로 되게 엉큼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의문하다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읒에 보시면 적이 꽤 어지간한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종요롭다 하면은요, 한자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매우 기묘하다라고 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눅이 나와 있어요. 주눅하면 우리 보통 주눅 들다, 주눅 잡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뜻처럼 굉장히 막 움츠러들고 펴지 못하고 그런 거.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녀석을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주눅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뜻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부끄럼 없이 언죽변죽한 태도나 성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위가 좋다라는 요런 의미하고 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놀래가지고 머리가 쥐뼈 썬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셋말로 또 뭐라고 하나요? 그쵸, 쥐뼈 서다. 자, 요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자, 쥐뼈 타다, 쥐뼈 서다, 머리가 설다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지지제재하다라고 해서 이러니 저러니 자꾸 뭐라고 해. 그런데 새가 지적일 때 우리 뭐라 그러나요? 그죠? 제자제자라고 표현하지요. 그 다음에 짬짬이라는 단어. 남들 모르게 자기네끼리 막 하고 짜고 하는 수작 있지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자, 보통 담합이라는 한자어하고 비교하고요. 자, 그러면은 짬짬이하고 소리는 비슷하지만 바로 표기가 완전 다른 짬짬이, 틈나는 대로 그때그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읓에 보시면 차지다, 찰지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우리는 차지다 그러면 반죽에만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에도 쓸 수 있지요. 굉장히 사람이 성질이 야무지고 굉장히 빈틈 없을 때 아주 차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면, 자, 추레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고요. 표기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추렴하면 각자 얼마 회의나 뭐 모임 같은 거 있어갖고 놀려고 돈 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각출이라는 한자어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읍에 보시면 푸지다 라고 해서 넉넉하다, 푸짐하다, 자, 요런 의미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히읗에 보시면 할 일 없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할 일 없이 같거든요. 하지만 소리라는 대로 할 일 없이 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라는 그런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해포 나와 있고요.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달포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몸하고
혼몸을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자, 홀몸하면 배우자나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짝이 없다. 이 홀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뿐이다. 그래서 홀시아버지, 홀시어머니 뭐 이런 의미로 쓰이지요. 비슷한 뜻으로 뭐 혈혈단신이라는 그런 단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혼몸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조금 더 넓지요. 그래서 뭐 딸린 식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건 뭔가요? 그쵸? 아이를 갖지 않은 사람, 그렇죠?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미출진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해서 자, 1번. 자, 내 고향은 상주로 가는 길처에 있어요. 자, 길가 근처에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에 있습니다. 자, 맞고요. 자, 출연. 자, 얼마씩 내는 돈. 자, 우수리. 자, 물건값 제하고 받은 돈. 자, 맞잡이. 여기에서는 맞잡이끼리 붙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힘이 비슷한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모인 팀이 되겠죠. 자, 그런데 5번을 보시면요. 동생은 일찍 장가를 가서 풋내기가 4-5명이나 돼. 이런 풋내기 같으니라고 굉장히 뭐 경험이 없어서 서투른 사람. 자, 요럴 때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사회초년생 뭐 아니면은 그 일에 처음 들어선 사람. 자,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요. 가까운 제살부치라고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럼 가까운 제살부치를 이루는 말은 바로 자, 푸내기가 되겠지요. 자,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주제별 필수 고요로 갈게요. 자, 4번을 봤더니 밑줄진 단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인영이는 딴통같이 앨범을 꺼냈어. 딴 행동하다가 딴 말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라는 뜻이고요. 날씨가 타락같이 추우니 못 나간대요. 그럼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엄청 춥다라는 덩치가 크다, 매우 규모가 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함초롬하다라는 단어 굉장히 단어가 예쁘지요. 자, 적거나 서로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분하고 물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4번째 봤더니 그 집 아이는 평소엔 그렇지 않더니 앙짜를 부린다라고 했어요. 평소엔 그렇지 않더니 뭔가를 부린대요. 자, 근데 오른쪽에 뜻을 봤더니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서 까다롭게 군다. 까탈이나 가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앙자라는 건 굉장히 막 안 그러던 애가 점점 빼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자, 4번의 뜻이 지금 잘못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요한 단어 나와 있지요. 동생이 만지는 물건 모두 다 결단이 났어. 한마디로 다시 못 써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살림이 거덜나다 할 때도 바로 결단이란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주제별 필수 고유어에서 자, 바람에서요. 동서남북풍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셋바람, 한이바람, 맞바람, 된바람 요 정도는. 자, 그리고 이제 웃음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한자어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접사가 붙어 있어요. 자, 먼저 뭘 볼 거냐면요. 바로 자, 너스레 웃음인데 너스레 자체가 굉장히 수다스럽게 떠벌려 놓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스레 떨면서 웃는 웃음이고 자, 그 다음 이제 홍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자가 떠들썩할 홍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시원하게 웃는 웃음을 얘기하고요. 자, 묻웃음 하면은 묻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숫자가 많다라 그래서 자,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함께 웃는 웃음을 묻웃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조소는 비웃는 거, 빈정거리면서 웃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웃음이라는 건 뭐냐면 충분치가 않다, 서툴다. 그래서 굉장히 막 꾸며서 웃는 웃음 있죠. 자, 그런 웃음을 선웃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웃음과 관련된 한자어. 그래서 최근에 기출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한자성어 4개를 주고서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중에서 웃음과 관련 없는 애를 골라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웃음과 관련돼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박장대소 하면 손뼉 막 크게 치면서 웃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앙천대소 하면은 어이없어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서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파한대소 하면은 이 파자가 깨트릴 파자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한껏 막 얼굴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한껏 지으면서 웃는 웃음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복절도 같은 경우에 너무 웃겨갖고 배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웃는 웃음이죠. 자, 그러면은 이 포복절도하고 그 다음에 박장대소와 함께 나왔던 그런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자, 바로 뭐였냐면요. 바로 허허실실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아이를요, 실제로 허허실실 웃는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바꾸셔야 되겠죠. 자, 허허실실 자체는요, 허를 찌르고 실을 게 하는 개책이에요.
뭔가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상대는 우리의 허허실실까지 다 꿰뚫어보고 방책을 생각한 것 같았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허허실실로 일을 처리했어 라고 하면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장님은 정면 돌파하고 때로는 허허실실로 내버려두면서 타개해 나갔다,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자, 요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단위어 중에서 이제 표기에 주의해야 될 아이를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자, 움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움쿰 대신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한 움큼, 그래서 자, 요 녀석 잘못된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누런 해가지고 굉장히 더듬거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변가처럼 말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망언하면은 망령된 소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담하면은 쓸데없이 막 자주구레하게 막 하는 말 있지요. 그럴 때 세담 또는 세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최언하면은 군더더기 말이다 라고 해서 군말, 군소리고요. 자, 허언하면 빌허자 써서 빈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단어들을 좀 볼 텐데요. 이제 어휘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언어의 의미 관계에서 반의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눌변이라는 단어하고 달변이라는 아이가 반의어로 등장한 적이 있죠. 자, 눌변은 누런처럼 더듬거리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달변하면 아주 능숙해서 막힘이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들 사이에 바로 반의어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선택지에 나왔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자, 궤변이라 그래서 상대편 이기려고 자, 사고를 혼란스럽게 막 한 다음에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때 궤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예전에 뭐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조리가 있고 논리적이고 막힘도 없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나 또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열변하면은 열렬하게 사리에 맞게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고요. 자, 항변하면은 상대방의 말에 대항해서 변론하는 경우 항변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말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문제를 좀 볼 텐데요. 6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밑줄 친 단어 중 가장자리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거. 아까 뭐 언저리, 간역, 시울 이런 아이들을 봤는데요. 자, 길가. 자, 길 가니까 길 가장자리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이 꺼진 눈시울에, 자, 얘도 가장자리죠. 자, 그 다음에 쇠파이프에 거스러미라고 되어 있는데, 거스러미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손에 일어나는 그 얇은 살 같은 거 있죠. 따가운 거. 또는 뭐 이렇게 나무나 쇠파이프 같은 거 잘랐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는 거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가장자리의 의미는 없네요. 그죠? 자, 3번이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자, 4번에 보면 호수, 간역, 가장자리. 자, 그 다음에 귓바퀴, 귀에 드러난 요 가장자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0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자, 배를 안고 넘어질 정도로 하면은 이건 포복졸도가 되겠고, 자, 크게 큰 소리 내서 막 시원하고 당당하게 웃는 거 너털 웃음이고요. 자, 쌀쌀하게 비웃는다 냉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맥적 의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가스러지다 하면은 거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고깝다, 섭섭하고 야속해가지고 좀 언짢아,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곰살갑다. 자, 굉장히 상냥하고, 그 다음 부드럽다. 자,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기고 되게 차갑게 생겼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요 단어는 형태에 주의하셔야 되죠. 나무새스럽다,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까지 표준어로 인정받죠. 자, 그 다음에 또 표기에 주의해야 될 아이가 자, 지금 쭉 나와 있네요. 낮잡다. 자, 뭔가 사거나 음식 준비할 때 좀 넉넉하게 준비하다, 치다 할 때 낮잡다, 시옷 받침을 사용하죠. 너스레 떨다 아까 나왔었죠? 넉살이라는 단어하고 같고요. 자, 내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부사어기 때문에. 자, 가는 김에 내처 집까지 바래다 줬어. 끝까지 더 나아가서. 자, 그 다음에 같은 증세가 내처 계속된다, 계속이란 말하고 연결해보면 줄곧 한결같이, 자, 요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너울가지 하면 남과 사귀는 솜씨 또는 뭐 이렇게 부침성 좋은 사람들한테 쓸 수 있겠죠. 자, 디귿에도
이제 표기에 주의해야 될 단어가 나와 있어요. 바로 닥달하다. 자, 근데 막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혼내고 이런 것에도 쓰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뜻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나뭇가지를 닥달하던 손을 멈췄다라고 했는데 물건을 손질하고 이렇게 매만지는 것 또한 닥달하다. 자, 쌍기역 받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보시면요. 머쓱하다. 어울리지 않게 크다. 또는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무안당하거나 막 그럴 때 머쓱하다라고 쓰지요. 자, 그 다음에 뭉뚱그리다, 되는 대로 대강 뭉쳐싸다. 자, 여러 사실을 하나로 이렇게 포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바투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죠. 뭐 물건, 바투 안 잡아. 또는 날짜를 너무 바투 잡았네. 자, 요럴 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별이다 하면 우리가 보통 연장 같은 거 날카롭게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을 때도 별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에 사무실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죠. 자, 거리낌 없이 마구. 자,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사무 술을 마셔. 되게 예의 없게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번 겨울방학은 사뭇 바빴어. 네네 끝까지.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쌍둥이인데 성격이 사뭇 달라 라고 해서 이럴 때 아주 딴판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응을 가시면요. 울력다짐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막 뭔가 일을 할 때 힘을 합쳐서 끝내는 기세를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다음에 표준어 살펴볼 때 나올 단어인데요. 바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울력성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떼지어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협박하는 경우 있지요. 집단 협박 같은 경우 성당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격다짐 하면은 막 우겨갖고 상대방을 막 굴복시키는 경우 있지요. 자, 지금 소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단어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잠밉다 하면은 굉장히 몹시 얄밉다고요. 자, 재우라는 단어 좀 알아두셔야겠죠. 발걸음을 재우 놀리다 매우 빠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입이 들어갔어요. 저 사람 입을 너무 재게 놀린다? 라고 하면은 입이 무지 가볍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비밀 같은 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자,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읒에 짐짓이라는 단어. 자, 요 단어도 좀 봐두셔야 되겠죠.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체 하는 거 있지? 자, 요럴 때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푼수 하면은 우린 보통 생각이 모자라거나 어리석어서 에이, 푼수야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세간살이에서 그런 형편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우린 푼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히읗을 보시면 한참 하면은 시간이 한참 지나는 동안이고, 한창 하면은 받침이 이응일 경우에는 뭔가 왕성하다. 자, 뭔가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무르익은 때다. 자, 그럴 때 쓰겠죠. 자, 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라더라. 한참이 아니라 한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줄근하다 막 여러 가지 쓰지만 실제 맞는 표기는 후줄근하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 의태어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가드락 그래서 굉장히 막 잘난 차면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 자, 감실 그 다음에 공중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긴 다리로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충격을 가해서.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너붓 뭔가 얇은 것들이 움직일 경우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나와 있지요.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쓰지만 사람의 성격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거나 또는 관심 같은 거 없을 때 있죠. 걔는 책장을 넘겨도 그렇게 대면 넘기더라. 이런 거. 자, 그 다음 두런두런 하면 이거는 서로 나직한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거. 이야기하고 관련 있고요. 자, 문실하면은 나무가 막 거침없이 위로 자랄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자, 바작바작은요, 비읍에 물기가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글상글 하면은 입과 눈 막 이렇게 귀엽게 움직이면서 막 웃을 때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동하고 선벅 좀 연결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동은 작고 연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요. 선벅 하면 얘는 크고 연한 물건이에요. 무 같은 경우 쓸 수 있고요. 자, 쓰렁쓰렁 하면 우리 왠지 의성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를 건성한다라는 의태어입니다. 주의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앞니, 옴니, 옴니암니 뭔가 자질구레하게 되게 좀스럽게 막 따지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럴 때 앞니, 옴니, 옴니암니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얽히설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얘 표기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뭔가 얽혀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엉성하고 조잡하더라 라고 해서, 자, 근데 요 녀석은요, 실제로 이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 얽히고 설키다. 자, 요 녀석 표기에 주의해 주세요. 자, 분명히 얘는 리을기역 받침을 쓰지만 의태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지요. 자, 그 다음에 엉기정기하면 막 질서 없이 막 어질러 놓은 거 얘기하고요. 자, 을밋을밋하면은 막 이렇게 우물쩍거리면서 막 이렇게 미루는 경우 있지요. 또는 자기 책임인데 막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 자, 얘와 비슷한 단어로 뭘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물쩍. 어물쩡이 아니라 어물쩍이죠. 뭔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쓰죠. 자, 그 다음에 제자 하면은 아까 새들이 막 가볍게 지저귀는 소리. 자, 조록조록하면 빗물이나 물줄기 막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요. 자, 지런지런이라는 단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풍족한 모양. 자, 그 다음 이제 티귿에 보시면 타박타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힘없는 걸음으로 걷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아이가 쓸 땐 상황 설정이 돼야겠죠. 제정신이 돌아온 그는 눈물을 훔치며 타박타박 걸었다. 자, 그 다음 티적티적은 막 흠이나 트집 잡으면서 하는 그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히읗에 보시면 흐슬부슬이라고 해서 찬 기가 없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헤어지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흐슬부슬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몇 개의 단어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자, 이제 각작각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뭐 날카롭거나 아니면 뾰족한 요 손끝으로 요런 데 만질 때 있지요. 문지르고 이럴 때 각작각작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득부득 하면은 뭔가 막 우기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발음할 때 부득부득이라고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부득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득부득은 뭐냐면 물기가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막 뻣뻣해지는 경우 있죠. 구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니면 가죽 가방 같은 거. 자, 그래서 비에 젖었던 구두가 부득부득 말라서 신기가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부득부득 같은 경우에는 우기다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많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캠프장의 모닥불이 우럭우럭 막 이렇게 뭔가 세차게 일어나는 모양 할 때 우리 우럭우럭이라고 쓰지요. 자, 팥죽 안에 들어있는 새알심이 몽글몽글하다. 굉장히 막 덩이진 아이들이 매끈매끈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몽글몽글하다라고 쓰고요. 자,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런지런한데요. 자, 그게 아니라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뭘로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두런두런이라고 써야 되고요. 지런지런하면은 어떨 때 쓴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그런 풍족하거나 넉넉한 모습을 나타내죠. 자, 몰래 장난친 아이는 흘금흘금 옆으로 흘기들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책상 위에 책들을 버려놓고 나갔어. 그러니까 엉기정기 막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나갔다는 얘기죠. 질서 없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4번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1번. 쓰레기가 운동회가 끝나고 나서 널브러져 있어. 그래서 막 너저분하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경우 있지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아주머니의 상글상글 웃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자, 웃는 것과 상글상글 당연히 통할 수밖에 없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시험이 다가오자 방 안에 꼭 들어박혔어가 아니라 자, 꼭은 틀림없이라는 거예요. 너 꼭 약속해. 틀림없이 약속해. 이럴 때 쓰죠. 그럼 뭔가 이렇게 꼭꼭 숨어 있다, 드러나지 않게 틀어박힌다 할 땐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바로 꼭꼭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해야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지금 잘못됐고요. 자, 그녀에게 마음 들킨 것이 머쓱해서, 그러니까 왠지 좀 부끄러워서, 자, 맞는 거고요. 자, 회의 결론을 뭉뚱그려 말하면, 여러 사실을 포괄해서 말하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유어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자, 지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들을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특히나 다이어에 주의하시고요. 자,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시고, 특히 의태어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정말 모르시는 단어가 있다면 또는 비슷한데 헷갈린다 라는 이런 아이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유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